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예, 먼저 미국이 우리를 지금 도감청한 것 같습니다. 미국 국방부 문서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물론 우리가 이제 주권 국가로서 적절한 수위에 대응을 해야 되겠죠. 아무리 우리의 우방이고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필요한 수위에 대응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굉장히 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정부가 좀 충분히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가지고 적절한 수위에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 유승민 전 의원은 한심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다. 항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비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정말 확인이 된다면은 당연히 항의를 해야 되는 대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게 어디 건물 옥상에서 찍은 것 같은데 네. 부산 횟집에서 만찬을 끝마치고 나오는 사진이죠. 네. 횟집 사진들 그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사진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사진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본질을 봐달라. 이게 이제 야당의 단체장들도 시도지사들도 참석을 했고 협치의 어떤 장면이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면 그런 사진이 배포되도록 했었어야 됩니다. 그렇지. 맞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과 제주지사, 전남지사가 이제 민주당 소속이었죠. 그 자리에 있었던 셋이 같이 예를 들어 묻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사진이 나갈 것인가도 다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못 해놓고 왜 보여지는 것만 보냐? 보여지니까 보는 겁니다. 보여지니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이고 또 지금 이제 결국은 대통령의 지지율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60% 70%면 이런 거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국민들께서 오히려 좋게 보실 겁니다. 이거 어디 서민적이네. 네, 서민적이다. 소탈하고 내가 가는 횟집에 대통령도 가시네. 그렇지. 좋았을 텐데 이제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또 도열해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여질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잘 계획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굳이 법무부 장관은 왜 갔을까요? 여기가 지금 부산 엑스포 동료 회식 자리인데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도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근데 이제 워낙 또 부산 엑스포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실제 중요하고 많은 장관들이 꼭 거기 hj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갔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랬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 차출설이나 어떤 역할론에 더 기름을 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세심하게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모임의 어떤 구성원이 공개되고 사진까지 이렇게 좀 찍힐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저는 요새 김기현 대표 보고 있으면 좀 짠하거든요. 출범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무슨 한동훈 장관 차출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더 뭔가 좀 가속 페달을 밟는 그런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여러 가지로 좀 신중하게 참석자나 사진이나 메시징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출범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한동훈 차출설이 나오는 거는 그만큼 김기현 대표 체제가 좀 약하게 보인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태생적인 한계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태생적으로 김기현 대표가 본래 본인이 가진 힘보다는 이제 대통령이 가진 힘에 기대 가지고 성장을 해서 당선이 됐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색깔이나 능력을 빨리 증명해내지 않으면 사실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지도부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출범 초기에 워낙 최고위원들이 우리 최강시사에 나와서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게 지금 셀프 흔들어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셀프 디스. 셀프 디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김기현, 윤재옥 원내대표는 잘 선택이 됐다고 보세요? 의원들의 선택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윤재옥 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나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아직 우리 의원들이 총선 승리보다는 어떤 윤심 바라기가 더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네,
지금 뭐 지역에서도 그렇고 저희 당의 뭐 원외에 있는 당협위원장들도 그렇고 하는 얘기가 다 그럽니다. 우리 당이 정말 큰 위기 상황인데 국회에 들어앉아 계시는 분들만 잘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공천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건지 참 힘든 상황이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지금 이제 영남권으로 저희 지도부가 굉장히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됐어요. 총선을 생각한다면은 수도권 원내대표를 한번 선택해가지고 반전의 계기를 한번 만드는 선택이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근데 네.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것보다는 누가 더 윤심과 좀 가까운가, 내 공천에 누가 더 도움이 될까를 기준으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직 저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우리가 좀 배가 불렀구나, 위기 의식을 못 느끼는구나라는 생각들이 불렀다. 많이 듭니다. 근데 위기의식이 오히려 검사들이 많이 차출돼서 내가 영남권이나 수도권에 좀 괜찮은 지역을 공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 사람을 원내대표나 대표로 밀어준 다음에 그 공천을 확정받자 뭐 이런 어떤 계산? 속셈 이런 게 있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결국 그겁니다. 예.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네, 옛날에 뭐 우리 KBS 1박 2일처럼 네. 복불복 걸리더라도 나만 아니면 돼. 그러면 나는 뭐 좀 더 충성 경쟁 해가지고 내 공천만 받으면 돼라는 생각들이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특히 지금 국민의힘에 살아남은 의원들은 지역구가 대체로 다 안전한 곳들입니다. 2020년에도 당선된 곳들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보다는 내 공천이 우선이다. 그리고 당 전체의 어떤 방향성보다는 내가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라고 네. 가고 있는 거죠. 하태경 의원은 검사들 공천설에 관해서 수십 명은 아닐 것이다. 뭐 수명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어떻게 예측하세요? 결국 그거는 이제 뭐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글쎄요.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얘기로도 검사 출신인데 총선 나가고 싶어하는 분들 결코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더 임박하면은 더 많이 뛰어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적지 않은 숫자가 뛰어들 거다 예상합니다. 뭐 최소한 수명보다는 10수명에 훨씬 더 가깝지 않을까. 10수명에 네. 수명보다는 10수명에 가깝지 않을까. 네. 그때 이준석계, 천하람계 뭐 이런 네. 유승민계 이쪽은 좀 포용을 하려는 노력이 지금부터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뭐 그런 노력은 지금은 안 보이죠. 지금은 안 보이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겁니다. 이제 개혁적인 이미지는 쓰고 싶은데 개혁은 하지 마 이런 거거든요. 정확한 거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소신파 코스프레는 했으면 좋겠는데 소신은 발휘하지는 마. 이런 분위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당이. 그렇군요. 네, 뭐 저한테도 하는 얘기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을 뭐 강하게 비난하지 않으면 내지는 뭐 이준석과 선을 그으면 중용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시기들이기 때문에 결국 좀 얼굴 마담 내지는 포장지 역할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포장지 역할. 네. 정광훈 목사는 포장지로서의 역할이 끝난 거 아니에요? 정광훈 목사요? 예. 아니, 정광훈 목사가 언제 포장지 역할이었던 적이 있어요? 포장지 네. 역할은 아니고 그러면은 안에 혹시 내용물로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던 겁니까? 정광훈 목사가? 저는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있었다? 네. 그게 이제 뭐 수십만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최소한 한 10,000 단위의 지지자를 당원으로 밀어 넣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은 많이 위축이 됐을까요? 위축될 사람이 아니잖아요. 거기 뭐 하나님도 가만 안 두겠다. 뭐 장관도 한동훈 장관도 가만 안 두겠다 한 사람인데 뭐 위축되겠습니까? 뭐. 위축 안 될 것이다. 네, 위축은 안 될 것이고 이제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접근법이 좀 이상해지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가 헛소리를 하는 거는 그건 상수입니다. 그렇죠. 예,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를 잘 잡아가야 되는 것이지. 뭐 정광훈 목사를 추천인으로 써서 가입한 당원들 다 내쫓자. 이거는 저는 좀 올바른 해결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그러니까 명확하게 선을 긋고 거기와 다른 방향으로 중도 확장적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냥 그 정광훈 목사가 하는 얘기가 그냥 뭐랄까요? 우습고
우스워지도록 그냥 무시해버려라. 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국민의힘의 어떤 방향성과 아무 상관이 없구나라고 그냥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면 되는 것이지 요새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광훈 목사를 가지고 너무 과한 갑론을박이 나오는 것도 전 어찌 보면 당을 위해서 안 좋다고 봅니다. 근데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정광훈 목사와 관련된 것들, 5.28과 관련된 것들 또 그것도 정광훈 목사가 주최한 유튜브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과잉 충성에서 나온 어떤 아이디어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저도 지금 걱정인 게 이게 지금 정광훈 목사 별거 아닙니다. 저도 웃어 넘기고 싶은데 최고위원 그중에서도 수석 최고위원이 뭐 우파 천하통일했다 이렇게 하고 거기 가가지고 뭐 굉장히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게 일이 커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 김재현 최고위원도 정광훈의 지읒도 꺼내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 약속 지키는지 봐야 될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의원이나 국민의힘 구성원들도 정광훈 목사가 쥐고 있는 그 한 줌의 어떤 세력에 기대기 위해서 거기에 편승하는 어떤 발언들이 나온다면 지도부에서 빨리 그런 거에 대해서 선을 긋고 진화를 해야죠. 김기현 대표와는 아직 안 만났어요? 네, 아직 뵐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따로 안 만납니까? 뭐 글쎄요. 저는 사실은 좀 자연스럽게 만날 계기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자연스럽게 뭐 예를 들면 그 대통령께서 순천만 정원 박람회 때 오셨었어요. 네. 그럴 때 당대표께서 오셨으면 좀 자연스럽게 만나거나 전주을 보궐선거 관련해 가지고 뭐 저한테 지원 유세를 뭐 예를 들면 좀 뭐 요청하신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좀 자연스럽게 뵙거나 하면 좋겠다라는 뜻을 저도 간접적으로 좀 피력을 했었는데 아직 그런 게 없었군요. 네, 그런 거는 그런 움직임 없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천하람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